네, 이 시간은 이제 제가 전에 12,000년 주기 사이클을 기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120년 세기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 시간에 다 들으셨겠지만 120년 사이클, 120년 12년이구나. 120년 맞죠? 120년 사이클. 자, 120년 사이클을 제가 저번에 했지만 12년 간격으로 해서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120년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도 이걸 한번 좀 강의를 듣고 책도 읽어봤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예전에 보니까 이게 120년 사이클을 12년 곱하기 10을 해서 10개의 그룹으로 이걸 나눈 거는 맞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이 뜻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찾아본 게 우리 이게 선도 문화 쪽에서는 옛날에 오진법을 썼다 했잖아요. 오진법이 한 사이클을 1, 2, 3, 4, 5가 예전에는 십진법을 쓸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으로 썼는데 예전에는 오진법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하냐 목화토금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목화토금수가 잘 알다시피 추나 추동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목은 이제 잠깐만 여기서 적을게요. 그러면 이게 좀 옆으로 넘어가면 너무 이게 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냥? 자, 이게 보시면 이 10개예요. 이게 120년 사이클이란 게 120년 사이클이 12 간지 자축이묘 진사오미 12간지 곱하기 이게 지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천간. 잠깐만. 12간지 곱하기 천간. 천간이 이제 10개예요. 그러면 이게 120년이에요. 천간이 이제 10개로 이제 돼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이게 천간이죠. 이게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뜻하고도 좀 이게 안 맞고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틀리고 이게 120년 사이클을 갖다가 12간지로 해서 그 가운데 이제 120년 사이클 갖다가 12간지 곱하기 10 해가지고 그걸 나타낸 거는 제가 찾아놨는데 이제 이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해서 대입을 해서 맞추라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립을 이것도 다 중국에서 이것도 만든 건데 이게 정립을 좀 이렇게 뭔가는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게 했는데 그걸 감을 잘 못 잡고 이렇게 좀 만드신 것 같아요. 그 후대 가서 또 더 이상하게 이게 좀 변질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이쪽 문화권에는 뭐가 있냐면 네, 예전에 우리 이쪽에서 오진법을 써요. 그 오진법이 그럼 숫자가 1, 2, 3, 4, 5인가요? 아니에요. 예전에 오진법을 썼을 때는 뭐가 있었냐? 목, 화, 토, 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음양 오행이 목화토금수로 뭐 이렇게 파동을 친다고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목화토금수. 이게 이 사이클을 이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이클을 이게 동그라미가 왜 안 그려지냐? 동그라미가 잘 안 그려져요. 어쨌을까?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저거네. 이게 목화토금수가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에서 또 보면 이게 이렇게 되나? 이게 이제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그럼 양이 체교로 이제 극으로 달하는 게가 여기죠. 그러면 예전에 줬을 때요. 그러면 음이 여기를 갖다가 양이 체교로 극으로 달았기 때문에 태양. 그 음의 최고 밑에 다른 게 이제 밑에죠. 태극기 모양을 그대로 할게요. 왜 안 찍이지? 이게 태음. 자, 기준점을 찾으면 그러면 저기 뭐냐? 여기까지 했구나. 양음. 여기가 소음. 여기가 소음이니까 맞나? 여기 있구나. 여기가 이걸 어디다 해놔? 여기 소음. 이렇게 하나? 잠깐만, 이거를. 여기가, 소양이구나.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이제 이 양은 양인데 양이 적어. 그게 우리 태극기로 다음에 음이기 음인데, 음이 적어. 요거예요. 요게 소음. 음이 적다 해서 소음. 음이 두 개죠. 이게 보시면. 요게. 이게 태극기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소양. 약간 이게 가불병정 무기경시 민계로 하면 설명이 안 돼. 왜? 이 자체가 정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좀 정확히 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관점으로 이게 좀 설명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양이 그게 다 됐으니까, 이게 사계절로 따지자면 태양이 여름이죠, 당연히. 이쪽에다 해달라고요? 여름. 그럼 반대로 음이 아주 많은 데는 태음은 여기는 마치 뭐와 같나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 음이 깊은 게 겨울이죠. 겨울과 같아요. 네, 그러면 소양은 양이긴 양인데 그냥 양이 적어. 그러면 봄과 같죠, 당연히. 자, 소음은 그러면 당연히 음은 음인데 적어. 그러면 마치 가을과 같아요. 예전도 이게 설명을 드렸죠. 마치 사계와 같아요. 이 123 사이클을 마치 1년에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방식이에요. 이게 원래 주역에서 이제 4개를 빼고 해가지고 태음, 태양, 서음, 소양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태극기 모양이 원래 강태공이 주역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게 하면 8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럼 10개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목, 화, 토, 금수가 있어요. 아니요, 목화토금수는 10개가 아니다. 5개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걸 목화토금수 각각 양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나요? 네, 10개가 나오죠. 자, 볼까요? 자, 목 먼저 음이 먼저 앞으로 나오고, 음양할 때 음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양. 이렇게 할까요? 목에서 음과 양으로 나와요. 옆에다 할까 그냥? 그럼 음과 음과 양이 나와요.
그 화에서도 화음과 화양이 나와요. 자, 토에서도 토음과 토양이 나와요. 금에서는 금음과 금양이 나와요. 수에서도 수음과 수양이 나와요. 그럼 각각 5개 곱하기 2니까 10개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가불병증, 무기경신, 이게 맞기는 한데 이게 정립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선도 쪽에는 오진법적인 목화토금수가 있고, 목화토금수 각각 목음과 또 되게 각각 두 개로 음양으로 쪼개서 이게 십진법적인 이게 관점으로도 나와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저기 목화토금수에서 딱 봐도 이게 좀 약간 이게 저건데, 화가 어디에 가깝나요? 네, 화가 보면 여름에 가깝죠. 자, 여름. 자, 그러면 여기서 겨울은 저기 어디에 가깝나요? 겨울은 수죠. 여기서. 네, 수에 가까워요. 자, 여기서 그럼 봄은 막 파릇파릇 올라오는 봄은 소양은 뭐 같다요? 네, 목과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게 나오죠. 가을에 그러면 여기는 4개고, 사계는 4개고, 여기는 목화토금수는 5개인데 그럼 2개가 남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저기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여기서 약간 가을에는 2개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저기 화에 가까운 게 토고, 이제 저기 음에 가까운 게 금인가? 그러면 목, 화, 토, 금, 수 나오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토에서 약간 저기 이게 화에서는 이게 다 이게 되는데 이게 가을에서 보면 토와 금이 가을에 같아요. 근데 가을에서 보면 여름에 가까운 가을이 토고 이런 느낌을 했는데, 겨울에 가까운 게 금이에요. 같은 가을인데.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바퀴를 도는데 목, 화, 토, 금, 수. 다시 오는데 목, 화, 토, 금, 수. 네, 이 한 사이클이 도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각각 십진법에 적어서 이제 이게 음과 양으로 이제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10개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요 개념을 먼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 이제 잠깐만,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라는, 이제 요를 갖다가 그냥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양으로 해서 이제 대입을 해 볼게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제가 대입을 하려는데, 안 맞아. 이게. 왜? 정립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정립이 잘 된 게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양으로 해서 십진법을 하면 그게 더 잘 맞아요. 자, 이제 120년의 주기를 보시면, 이제 12년을 갖다가 10번을 동계 이제 12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 보시게 되지만, 다시 이제 이거를 갖다가 120년 사이클을 한번, 왜 잘 안 그려지냐. 자, 아까 저기 이제 오케이. 120년이라는 이제, 잠깐만, 여기서 그냥, 연달아 해보는 게 나을까요? 네, 여기서 쓸게요. 120년 세기 사이클을
양으로 해서 10가지 10간, 10간이라고 할게요. 10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가불경정, 무기경신, 인계, 천간으로 하게 되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잠깐 십진법을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는 12종이네. 어떻게 쪼개야지? 8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대략 하겠습니다. 10개 맞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잠깐 어떻게 하지? 1이 여기가 될 것 같죠? 1, 2, 3, 4, 그러네. 6, 7, 8, 9, 10. 네. 요게 한 사이클이 돌면 이게 10간이죠, 이게. 그러면 이 구간을 마치 여기가, 이게 목, 양. 화, 양. 토, 토, 양. 금, 금, 양. 수, 수, 양과 같습니다. 예, 이 주기가 마치 이와 같아요. 이 한 주기가. 10간. 예, 가불병정, 무기경신, 민계로 하게 되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따지자면 12년 주기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기준점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잡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느 때를 제일 우리가 중요시하냐? 이제 이게 갑자기 경기가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 급락장세가 막 올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12년 간격으로 그게 한 번씩 와요. 2020년에 코로나 사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98년, 7년, 이제 맞나? 2008년, 97년, 맞나? 2008년에서 11을 빼면 90, 1909년.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리고 이제 이게 있죠. 이제 IMF 사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일 쇼크 사태도 있고, 이렇게 12년 간격을 한 번씩 오죠. 마치 그 12년 간격을 이와 같아요. 그럼 뭔 일이 파동이나 급락 주식시장에 경기에 안 좋은 일이 언제 생기냐? 보통 금양일 때 생겨요. 왜 금이 뭐냐? 세금자에다가 양을 쳐요. 이게 마치 우리가 설명했지만 가을에 이제 모든 별을 갖다가 다 잘라내는 그 계절이 마치 금양과 같아요. 별이나 이런 과실을 갖다가 걷어내면 칼로 이렇게 다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낫으로 잘라내서 다 걷어내죠. 그럼 그 다음에는 없죠. 이제 이런 농작물이나 과실이. 그 다음부터 그럼 지나가면 수 상태로 들어가요. 겨울 상태로. 이게 마치 금양이, 우리가 농사로 이게 하자면 이게 마치 이게 뭐냐면 추수시계와 같아요. 이제 금음도 이게 추수 전 단계라고 하나? 이게 익어가는 시기야. 토가 익어가는 시절인가? 이게 익어가는 시절. 익어가는 계절. 금양은 추수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추수할 때 다 이게 별을 갖다가 다 이게 낫으로 다 잘라야 되죠. 그럼 그때 뭔 일이 다 발생을 해요, 보통. 그럼 익어가는 시절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익어가는 시절에 뭔 일이 발생하냐? 이 상태에 버블이 한번
버블이, 이게 버블이 이제 이게 이제 좀 그냥 극도로 해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 돼요. 버블이 그 전에 끼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과실이 열리는 과실. 과실이 이제 이게 자라나는 시절. 이 토 쪽은 그래요. 하여튼, 이제 과실이 큼. 야, 화는 마치 여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여름에는 과실이 저거죠. 맞나? 하여튼, 여름. 얘도 근데 약간 이렇게 초여름, 여기는. 화음은 초여름. 그리고 목양은 이제 봄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목양, 이 계절이 왜 저거냐면, 목양 때, 이때가 씨 뿌릴 때. 그리고 목음이 이제 봄. 이제 봄에 이제 막 이제 저희가 따뜻해질 때. 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이제 수양은 이제 겨울. 한겨울. 그냥 제일 추운 게 한겨울이죠. 한겨울. 이제 수음은 여기가 한겨울인가? 이게 그냥 초겨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음은 초겨울과 같다고, 수양은 한겨울. 좀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정립한 지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거의 이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보다도 설명하기가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이게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양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게. 그럼 이게 마치 1년 농사와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럼 1년 농사가 봄이 오고 씨를 뿌릴 때 뿌리고, 그리고 걷어낼 때 걷어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게 사태가 무슨 발생을 하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보면 이제 딱 기준이 잡혀요. 어떤 사태가 이때가 금양일 때 사태가 터져요. 자, 2020년 저기 뭐냐, 코로나 급락,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죠. 그리고 2008년에 이게 세계 금융 위기 상태가 오죠. 그리고 그 전에 이게 대략 12년 전에 보면 1900이구나. 1906년인가? 정확히 따면 7년이죠. 1907년 대략적인 이게 거의 사이클이 완전 딱 저기 톱니바퀴 바퀴듯이 일치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거의 맞아 떨어져요. 1906년에 그냥 저기 IMF. 실제로 1906년부터 IMF 사태가 왔었어요. 이제 그걸 대처를 못해서 이제 저기 나 배째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게 1907년일 뿐이지. 쉽게 말해 1906년. 그리고 1984년도인가? 84년도야. 1984년도에 이때 아마 무슨 쇼크 상태가 한 번이야. 오일 쇼크인가? 이게 저기 무슨 쇼크 상태가 한 번 와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전에 1972년에 오일 쇼크. 73년인가?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때 이렇게 12년 간격으로 뭔가 큰 환란들이 일어나요. 그때 시기가 언제냐? 금양 시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제가 목화토금수로도 많이 설명을 좀 추나추동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꾸준히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실 거예요. 그럼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나냐? 네, 금양 시기에 보통 터져요. 약간씩 시찰돼서 그 전후로 해서 금음임 시기에도 먼저 터지기도 하는데, 금음 시기에는 보통 버블이 오고 증조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하죠. 다 보면 금양 시기에 다 이렇게 터져요, 뭐든지. 이건 10이구나. 아닌가? 이게 10이구나. 이거 잘못 설명했다.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 근데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십진법적인 것도 좀 약간, 왜 이거 설명하냐면, 이게 12년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정확히 따지자면 10년에서 12년 주기라고 해야 이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게 지구가 이게 우리 태양이 더 큰 태양을 도는 그 주기가 만에서 12,000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12,000주기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만에서 12,000. 빠를 때는 만년 주기까지도 내려와요. 이제 길면 지금, 왜냐면 이게 저건데, 하여튼 만년에서 12,000이에요. 지금은 그냥 12,000으로 그냥 이렇게 통상화 돼서 그냥 12,000 주기를 설명드리는데, 근데 이게 10년에서 12년 주기도 또 맞아요. 보통 요 시기에 뭔가 발달해. 12년 간격으로 해서 뭔 일이 와요. 자, 여기서 이제 왜 이게 금양을 적었냐면, 자, 이게 잠깐만. 이게 좀 옆으로 좀 적으시는데, 이게 왜 10년도 맞고 12년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좀 약간. 이게 딱 톱니바퀴 돌듯이 계산기 공식 떨어지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떨어져요. 이렇게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120년 주기로 이제 봤을 때, 금양의 시기대에 어떤 저거냐, 금양의 시기에 뭔가 사단이 일어나요. 120년 간격으로. 자, 역사를 잘 볼게요. 금양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 이게 1차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이 이게 언제 일어나냐, 한번 저 시기를 볼까요? 1차 세계대전이 정확히 언제죠? 1910 몇 년도 했던 건 기억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냐? 1914년도에 일어나요. 자, 이게 대략적으로 자, 설명드릴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나?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지금이 2010년이니까 약 지금 거의, 저거죠. 1차 세계 1914년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세계사에 이제 큰 획을, 저기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에. 시민혁명이 언제 일어나나요? 프랑스 시민,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지 마음대로 시민혁명. 자, 프랑스 여기 나오네. 1789년, 그냥 1990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약 1790년도에 열립니다. 정확히 해야 알았어요. 그럼 1789년. 1789년. 자, 1789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자, 이게 보시면 정확히는 떨어지진 않지만 지금 어떻게 하냐, 약 120년에 가까이 이게 주기로 해서 뭔 사단이 일어나요. 아마 그럼 요 안에는 뭔가 있었는데 큰 사건이 없었던 걸 알아요. 왜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한 게 17세기부터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부터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폭발을 해요. 그게 증기 산업혁명을 저으면서. 그럼 그 큰 사단이 일어나는 게 시민혁명. 그렇죠? 그리고 후에 120년, 약 120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럼 그 전에도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요. 왜? 자본주의는 산업과 공업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증기기관이란 동력체제가 발달하면서 상공업이 발달돼요. 상업은 뭐냐? 이게 유통, 물자를 움직이는 거. 그러면 옛날 증기기관이나 증기선이 이게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하냐? 대량의 물자를 싼 가격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상업이 발달해요. 자, 공업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공장을 소나 말이 이렇게 동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연의 이런 물레방앗 같은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네, 증기로 해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어떠냐? 공장을 돌려요. 그러니까 공장을 아무 데다 쓸 수 있고 대량의 동력을 이게 얻어내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공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이게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부작용으로 해서 문명의 발달과 어떤 그 사회의 그 시스템에 이게 괴리감을 해서 이게 안 좋은 현상이냐.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 네, 프랑스 시민혁명이에요. 아마 프랑스 시민혁명 일어나기 몇십 년 전에 증기기관이 나와요. 만약에 증기기관이 안 나왔으면 프랑스 혁명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종의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든 이게 채용을 하기가 사람 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쉽게 말해서 등짐 지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게 기껏해야 말이나 사람이 다 일일이 다 했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넘쳤어. 그러면 실직자가 없었어.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대량의 동력을 하면서 사람의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대량의 물자를 싼 가격으로 생산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해고자 많이 늘어나요. 예전에 밥그릇 하나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밥그릇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동력원인 엔진, 증기라는 엔진이 생기기 전에는 그 공장 이런 데 길드 얘네들이 만들 때 밥그릇 하나 만드는데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만들었어, 한 사람이. 근데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했냐? 밥그릇을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공장을 돌리니까. 이게 효율화를 시켜버리니까. 밥그릇을 노동자 한 명이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야. 예전에 증기기관 나오기 전에 하루에 한 그릇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밥그릇을 쓰는 사람들은 한계가, 이게 뻔하잖아요. 이게 그 인구만큼만 쓰잖아.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과잉 생산 체제가 돼요. 예전에 한 그릇씩만,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한 그릇만 만들 때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되는데, 공장에 증기관을 발달하니까 노동자 한 명이 100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야, 하루에.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네. 재고가 쌓여요. 안 팔려요. 공장들이 어떻게 그러면 망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망하고 어떻게 되냐? 실직자가 넘쳐나요. 다 백수들이야. 그러면 실직자가 넘쳐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어떠냐? 일하지 못한 자 돈을 안 주고 돈 없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럼 어떠냐? 다 뒤지는 상황이 발달해요. 그 당시 시민혁명 직전에 모든 유럽의 상태가 다 똑같았어요. 그게 프랑스에서 먼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시민혁명이 이게 보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 노동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빵을 다 잘려서? 왜? 증기기관 때문에. 저 증기기관이라는 놈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 게 노동자 일까지. 옛날에는 말이야, 증기기관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우마차도 다 끌고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다 했는데 저 증기기관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갔어. 저 공장에서는 말이야,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오고 동력도 사람이 다 돌렸어. 예전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동력을 다 사람이 다 적었는데 동력을 증기기관에 하니까 다 어떻게 해? 공장주들이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다 해고를 시켜버려서 다 잘렸어. 그래 어떻게 됐어? 저 증기기관 저 새끼가 우리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태양이 아니야? 이게 증기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증기기관이 어떻게 되냐? 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었어요. 이게 17세기 시민혁명 당시 그 전의 상황이에요. 이제 코미디죠. 지금 현대인들 관점으로 보면 코미디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세상이 왜 이러지? 다들 그거에 대해서 아비규환 상태니까 다 미쳐 죽는 거야. 왜 그러지? 이유는 간단해요. 자, 왜 자꾸 자, 이게 우리가 증기기관이 언제 이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역사를 제대로 이게 해야 돼요. 증기기관이 언제 이게 저거고, 이제 증기기관이 나온 시기가 있고,
이게 1705년 영국의 발명가 토머스 뉴커먼스에 발명했고 1769년 제임스 와트가 개량했다. 자, 나오기는 언제 왔나요? 1705년에 나왔어요. 근데 1705년에는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좀 떨어졌어. 뭐 언제부터 이게 효율성이 높으냐?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개량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게 원래 박물관에서 이걸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적었네. 이게 자, 연도를 잘 보시면 안 돼요. 1705년에 토마스 뉴커먼스가 이 양반이 했는데 이때는 비효율적이라서 그렇게 많이 이게 널리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개량을 해요?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개량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네. 이 개량하면서 산업화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요. 자, 1769년. 자, 1769년과 제임스 와트가 제임스 와트의 증기 엔진. 이게 1700 몇 년도였죠? 아, 제가 이게 숫자에 약해가지고 코미디의 역사가 이걸 갖다가 정확히 찍어내는 다큐멘터리나 역사학자들 한 번 더, 이거 아마 제가 최초로 이거 공개하는 거예요. 자, 코미디예요. 제임스 와트 증기 엔진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실직자들이 이제 이게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1769년. 이게 효율적,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증기 기관이 해가지고, 이제 증기 기관차에 이제 장착이 되죠. 그러면 육상 물류 혁신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이게 쉽게 말해서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게 역마차 같은 거로 이게 옥수수를 옮기려면 인건비가 겁나게 들었어요. 비쌌어. 근데 증기기관에 철도가 깔리면서 어떻게 돼요? 겁나게 싸지는 거야. 이게 물류비 때문에 옥수수까지 겁나게 싸죠. 이게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1769년, 그리고 해상 무역에 이제 하는 게 증기선 알죠? 옛날엔 배를 갖다가 노를 젓거나, 그 전에 노를 젓어 가거나, 사람이, 그것도 다 인건비예요. 노를 젓는 것도. 인건비, 사람들 일일이 노예가 아니라 또 봉급받고 이러는 거야. 노 젓는 것도. 그리고 이게, 해봤자 풍력. 이게 도틀에서 풍력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류의 흐름을 타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요? 네. 증기 엔진을 배에다 장착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네, 사람이 필요해서. 노 젓는 사람 필요 없어. 이게 따라서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실직자가 돼요. 잘려요. 자, 증기기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장착이 돼요? 공장에 장착이 돼요. 자, 공장이 예전에는 기껏해야 이제 말이나 소를 갖다가 이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동력원을 얻어냈어요. 사람들 일일이 나르고. 사람이 대부분 동력을 했어요. 다 그게 뭐냐면 일자리였어요. 근데 일자리 누가 뺏어요? 증기기관 엔진이 뺏어요. 증기기관 엔진이 공장에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토크가, 이게 출력이 높은 강한 힘으로 이게 공장을 쫙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 체제로 이제 이게 돌아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 밥 한 그릇, 하루에 밥그릇 하나 만들어내는데, 한 명을, 100명을 고용할 거를 어떻게 하냐? 100명 고용하던 걸 갖다가 어떻게 한 명만 고용하면 돼. 나중에 99명 잘려도 돼. 왜 잘렸나요? 네, 증기기관 엔진이 자른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역사학자들 한 명도 없어.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반복이 또 돼요. 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는 증기기관 엔진 때문에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면서 돈을 못 버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 해가지고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에요. 자, 원인은 누구냐? 증기기관 엔진이에요. 엔진이 실직자를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일어났니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늦었네.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시민혁명의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한번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도 찾아볼 만해. 이제 좀 역사학자들이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이거를 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교육을 그지같이 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새로 짜가지고 한번 내놓습니다. 이제 교육 자료를 갖다가. 한번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그건 한번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뭐 똑같습니다, 원인은. 네, 감사합니다.